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꽤 오랜만이죠. 최근 한 달 정도 다음 달에 오픈할 에세이 강의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할 일 핑계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할 여유를 못 냈었는데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이 채널 통해서 여러분 만나온 관성이 있었는지 마음 한구석에는 늘 유튜브 자리가 있었습니다. 약간 정이 생긴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서 기다려 주셨을 것으로 믿고 오랜만에 영상 반가운 편지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타임 코너인데요. 19세기 영국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 갖고 왔습니다. 오피리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 편인 햄릿에 나오는 인물이죠. 햄릿의 연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런던에서 연수할 때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서 직접 봤거든요. 실물 크기가 가로 112, 세로 76cm 정도 되니까 꽤 큰 그림이죠. 테이트 브리튼 주요 소장품 중 하나로 유명하기도 해서 미술관 가면 꼭 한참 동안 이 그림을 보다가 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보시다시피 아름답지만 비극적입니다. 오피리아가 자신의 연인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순간을 그린 장면이죠. 물론 햄릿이 오피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폴로니어스 제상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햄릿은 폴로니어스를 자기 숙부로 착각하고 검으로 찔렀습니다. 이쯤에서 햄릿 줄거리 잠깐 짚어본다면요. 무대가 덴마크죠. 덴마크의 왕이 죽습니다. 햄릿 왕자의 아버지였던 선왕, 정원에서 자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죽은 걸로 발표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햄릿 앞에 아버지 홀령이 나타나서 자신이 죽게 된 진짜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들아, 사실 내가 죽은 이유는 말이야. 지금 새 왕이 된 너의 숙부 클로어디스가 나를 독살했기 때문이야. 숙부는 아버지가 죽고 왕에 올랐고 심지어 왕비였던 햄릿의 어머니와 금방 결혼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는 햄릿의 마음이 담긴 유명한 대사.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들어보셨죠? 햄릿에 나온 대사입니다. 어쨌든 유령으로 나타난 선왕 햄릿의 아버지가 아들 햄릿한테 자기를 살인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고 햄릿이 복수를 결심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 고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역시 고뇌하는 햄릿의 독백이었습니다. 원문이 to be or not to be 인데요. 최종철 교수님이 번역한 민음사 버전에서는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나옵니다. 3막 1장에 나오는 햄릿 독백인데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결국에 그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살까? 아니면 목숨 걸고 싸워볼까? 대체 뭐가 더 고귀한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운명 앞에서 햄릿이 이렇게 존재론적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지금보다 답을 더 금방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 햄릿 말대로 뭐가 더 고귀한 자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아무튼 그 내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될 때 기준이 되는 질문이 결국은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순응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저항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오락가락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이 햄릿이 초질감 참 암울하게 느껴져서 읽으면서 크게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읽다 보니까 역시 셰익스피어 싶더라고요. 그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참 탁월했구나.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 제상이 햄릿의 숙부인 덴마크의 세왕 오른팔쯤 됐는데 그 햄릿이 어머니 그 왕비의 내실에 들어갔을 때 휘장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어스를 숙부인 줄 알고 잘못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햄릿이 사랑하는 오피리아가 미쳐서 죽게 되고 오피리아의 오빠이자 폴로니어스의 아들인 레어티즈와 햄릿이 결투를 벌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둘을 포함해서 왕과 왕비 또 주요 등장인물들이 결국에 모두 다 죽으면서 끝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햄릿입니다. 얼른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영국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는요. 1851년경에 그려진 19세기 작품이고요. 제가 런던에서 자주 봤던 그림이어서 첫 책 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 데에서도 제가 2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오피리아를 차치하고요. 주변 자연 풍광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죠. 밀레이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등장했던 그 라파엘 전파를 결성했던 화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유파의 특성이 이 작품에 오롯이 담겼던 건데요. 그러면 라파엘 전파가 뭐냐? 라파엘 전파는 1848년에 설립됐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그 중세나 초기 르네상스 미술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한 유파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중반에 제일 인기 있고 존경받았던 화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었던 라파엘로 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이 같은 화가들이 보기에는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그림은 너무 이상화된 미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들 이전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 중세나 초기 르네상스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라파엘 전파를 결성하고 활동했던 화가 중 한 명이 바로 존 에버렛 밀레이였습니다. 그리고 밀레이가 그린 이 오피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사막 7장에서 왕비 거트루드의 대사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햄릿 연극에서도 이 그림 같은 장면은 그냥 왕비의 대사로 전해지는 것일 뿐이었고요.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기되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어요.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된 오피리아가 막 꽃을 모아들고 강물에 빠져 죽은 모습, 그 모습을 왕비가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즈한테 설명하는 대목을 이 밀레이가 그린 거죠. 제가 사막 7장에 나오는 왕비의 해당 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누이가 익사했다 레어티즈. 거울 같은 물 위에 하얀 잎을 비추며 냇가에 비스듬히 수양버들 자라는데 그것으로 내 누이가 기막힌 화환을 미나리 아제비, 쐐기풀, 들국화 그리고 잎건 목동들은 더 야하게 부르지만 정숙한 처녀들은 주군이 손이라는 야생란과 엮어서 만들었지. 흰 가지에 풀꽃관을 걸려고 올라가다 한 짓궂은 실가지가 부러져 풀화환과 내 누이가 울고 있는 개울로 떨어졌어. 입은 옷이 쫙 퍼져 그녀는 인어처럼 잠시 뜬 채 옛 찬가 몇 구절을 그동안에 불렀는데 자신의 위기에는 무감하게 되었거나 마치 물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적응된 생물 같아 보였지. 그러나 멀지 않아 그녀의 의복이 마신 물로 무거워져 곱게 노래하는 불쌍한 그 애를 진흙 속 죽음으로 끌고 갔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오피리아가 화환을 만들어서 냇가에 있는 수양버드 가지에 걸려고 하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개울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 빠진 채로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익사했다는 사실을 왕비가 오피리아 오빠한테 전해준 겁니다. 사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오피리아는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충격을 받고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할 이성이 없었던 것이고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비극적으로 삶을 끝낸 겁니다. 너무 불쌍하죠. 꽃다발을 들고 있죠. 거기 붉은색 꽃이 보이는데 그 꽃이 양귀비 꽃입니다. 밀레이가 살았던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꽃말이라든지 어떤 꽃이 상징하는 의미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인들이 꽃말을 생각해서 꽃으로 서로 마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속 양귀비 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희곡에서는 오피리아가 양귀비꽃을 들고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밀레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일부러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양귀비꽃을 그려넣었던 겁니다. 이 그림에서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물 위에 떠있던 그 오피리아의 모델이 당시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뮤즈였던 엘리자베스 시달, 리지 시달이었습니다. 이 시달은 나중에 또 밀레이하고 함께 그 라파엘 전파를 결성했던 또 다른 영국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하고 연인이 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로세티가 그린 그림으로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세티가 1855년에 그린 시달의 초상화를 보면요, 되게 슬퍼 보이죠.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시달이 많이 아픈 상태였고 또 7년 후에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되는 비운의 모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시달은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 모델을 서고 1852년에 이 작품이 영국 로얄 아카데미에 전시되면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그러면서 유명해집니다. 화가인 밀레이는 물론이고요. 모델을 썼던 시달 역시 오피리아라는 그림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게 된 거죠. 밀레이가 그 물에 빠진 오피리아를 그리려고 엘리자베스 시달의 얼굴을 연필로 스케치했던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때는 시달이 아프기 전이었어요. 근데도 마치 그 미래의 아픔을 예견하듯이 밀레이가 시달에게서 병든 여인의 얼굴 이미지를 이렇게나 잘 포착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그 밀레이가 오피리아가 죽음을 맞는 모습을 이렇게 너무도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야말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19세기 영국 라파엘 전파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 편인 이 햄릿의 사막 7장, 왕비 거트루드가 물에 빠져 죽은 오피리아를 묘사하는 대사를 따라서 밀레이가 그림으로 옮겨둔 작품이었다는 거. 그리고 당시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뮤즈였던 엘리자베스 시달이 오피리아의 작품 모델을 서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는 거. 밀레이가 오피리아 손에 붉은색 양귀비 꽃을 들려서 죽음을 암시했다는 것 등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또 직접 이 그림을 보게 될 때 감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많이 덥지만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수능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찾아온 새 계절을 기대해보면서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뵐게요.